자, 20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관전 포인트 이슈화합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장유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죠, 경기도당 대변인? 네, 맞습니다. 좀 승진 안 합니까? 저 좋은데요. 아, 좋습니까? 아, 이제 선거에 무슨 직책도 맡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백의종군 백의종군 차원에서 민주당 경기도당에만 있는 그럼요. 것이다. 네. 장유미 변호사도 무슨 뭐 직책 같은 거를 네, 그냥 선대위에 소속은 돼요. 예. 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잘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그거 안 맡았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틀 이제 3일째 됐는데 어제 보니까 모든 후보가 대구 경북으로 갔더라고요. 와, 이게 뭐 약속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대구 경북으로 간 이유는 뭘까요, 이 후보들이? 보수의 심장을 가겠다라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큰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 30%대 득표를 한 이제 전적이 없고 그런데 20 초반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구 시민분들께 한번 여쭙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되게 어려울 때, 지지율이 빠질 때 서문시장 가고 거기서 기운 받고 오고 화이팅 받고 응원 받고 왔는데 네.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그 시민분들이 받은 대가라는 건 완전히 초라한 거였던 거예요. 믿고 의지했던 정치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망상의 그 끝에 평온했던 대한민국의 그 12월 3일의 밤을 본인은 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착각하고서는 계엄을 하고 이거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대구, 경북, 뭐 PK 여러 이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했던 지역분들도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마음을 민주당이 떠받들겠다. 민주당이 안겠다. 그리고 우리가 경청해서 원하시는 방향 내 정치를 하겠다. 우리가 언제까지 영혼함 가르고 지역 감정 이야기하고 이러는 시대에 발목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TK 지역으로 보수의 심장을 간 건 대단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의 어떤 핵심 부분을 대구 경북으로 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과거 어떤 총선이나 대선을 보면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했던 지역이 부산하고 충청권이었습니다. 부울경 아니면 충청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 보궐선거에 예. 보면은 충청, 수도권, 부산 이런 지역,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파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최근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의 정서가 심상치 않다는 그런 동향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지지율 조사도 해보면은 과거 대선에서 20% 초반대 민주당 후보가 지지율 득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여론조사 보면 30%를 넘는 그런 지지를 받다 보니까 캐스팅 보드가 TK 지역까지 좀 옮겨간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어떤 선거 유세 전략을 펴고 있고 반면에 또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텃밭을 방어하러 가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텃밭을 뺏길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수 쟁탈전, TK 쟁탈전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한쪽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고 네. 한쪽은 지키기 위해서 TK로 달려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네. TK가 사실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좀 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에 이번에는 이번 대선에는 좀 투표를 포기해야겠다. 네. 좀 부끄럽다. 이런 층이 또 있고 후보의 문제점도 좀 있어요. 과거 또 TK 전통 보수 같은 경우는 조금 체면을 중시하고 또 어떤 스펙, 남들 이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 우리 김문수 후보가 그냥 선거 초반부터 배현진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네. 부르고 막 다 찢어버리겠다. 활활 태워버리겠다. 이런 망언들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창피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의 그 단일화, 강제 단일화도 좀 보수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지지해도 창피하지 않은 후보로 바꿔야 된다. 이런 정서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TK 쪽
전통 보수가 많이 위축되고 아하. 있고 투표를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지역을 공략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청 투어하기 할 때도 대구 경북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네, 네. 어제 구미에 가서 이재명 후보 야 우리가 남이냐 이거 이제 남이 가 이렇게 사투리를 하는데 지지 호소한 장면 이거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쓸만한 구석이 꽤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남이가 사투리 제대로 쓰시네요. 저게 안동 출신이시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아마 지난 대선 때 아마 마음에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0% 초반밖에 안 됐거든요. 대구 경북. 맞아요. 경북은 본인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 아쉬움을 두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가 21.6%, 네. 경북이 23.8%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초라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고향입니다. 선산이 있는 곳이기도 그렇죠. 하고 어느 지역보다 더 애정이 개인적으로는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한테 이웃에게 본인의 이웃이었던 분들이잖아요. 나를 좀 다시금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남이가 뭐 어떤 분은 이게 뭐 초원복집의 워딩을 뭐 환기시킨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고 이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같이 가자는 그 정서에 기대는 거죠. 호소하는 거죠. 읍소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이제 다른 시선으로 한번 봐달라. 내가 이루겠다. 성취하겠다. 그리고 실용 노선을 걸어왔던 정치인이란 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보수 네. 진영에서도 그 부분은 폄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거기에 대구, 경북, 부산, 뭐 강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떤 표심으로 나올지 30% 돌파가 정말 이제 민주당의 절실한 목표가 됐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대구 경북이 뭐 말씀처럼 보수의 텃밭이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또 빼서는 안 되는 또 그런 지역이라고 봤을 때 어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박 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장면도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재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심지어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사법살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건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업,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자,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같은 듯 다른 듯 조금 달리 평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TK 지역에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상이 있다 보니까 있죠. 아무래도 거론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참 솔직하고 진솔하고 객관적으로 잘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 경우는 공도 있죠. 산업화의 공도 있지만 독재라는 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아주 균형적으로 잘 표현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역대 경기도지사 중에 친일파 임명에 등재된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하는 기억납니다. 예.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청의 역대 경기도지사 초상화를 이렇게 걸어놓는데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친일파를 걸어놓을 수가 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초상화를 떼는 게 아니라 그 친일파 초상화의 옆에 이분이 표시가죠. 친일파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작게 이렇게 네. 써놓으셨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나요. 다 기재를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 기억이 뭐 나요. 예. 뭐라 그럴까 초상을 떼어버렸으면은 뭐 부정하는 거냐 경기도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을 텐데 친일 활동을 딱 이렇게 기재를 하니까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약간 치명적이다 해야 되나? 그렇죠. 떼지도 네. 않고 그 기재는 또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고심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그런 대응을 그런 하시네. 맥락이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공과 과를 예.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아하. 이렇게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뭐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 향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대구 경북 분이라면 저희 뭐 친척 중에도 저희 네. 고모부도 이제 대구 분이신데 아마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이 윤석열에 보수 대한- 정당에 보수 정당에 대한 지금 배신감.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네. 이를테면 아주 무리한 한덕수 후보로의 그 교체를 무단히 시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원 투표에서 제동 걸릴 거라고 생각 깜짝 못했어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도 이건 아니다. 아니다. 민주정당이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기에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이분들이 전적인 지원을 오히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더 반대급부로서 배신감이 크시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사태가 왜 왔습니까? 국민의힘에 자기네들 108석의 그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수가 대구, 경북, PK 안온한 지역에 깃발만 꽂으면 된다고 평가받는 지역에서 그렇죠. 정치를 하다 보니까 대선 이번엔 모르겠다. 뭐 대선 이기든지 말든지 나는 당장 있는 당권 그리고 지방선거 거기에 딸린 예산, 인사,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한 내 기득권을 계속 행사하겠다. 이게 영남 자민련의 한계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당원들, 지지층이 반응하는 게 온당합니까? 맞습니까? 이제는 정말 회초리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두는 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예. 대구 경북 그 주민들 또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보수 정당 좀 때릴까요? 지금 대구 지역의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네. 드리냐면 대구 TK 대구 경북은 사실은 정통 보수죠. 네. 정통 보수가 뭡니까? 확실한 국가관이 있다는 건데 12.3 내란 국가 반역자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하고 있는 태도가 뭔가 좀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내란 수계 혐의자가 아직도 국민의힘의 1호 당원으로 등재돼 있다. 이것은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창피해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다. 이 틈을 민주당이 지금 잘 파고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말씀처럼 어쩌면 지금 대구 경북도 그걸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하고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가 그걸 절연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이게 계엄으로서 국민한테 피해를 준 게 그게 잘못된 것이니까 사과한다. 네. 이 정도의 얘기를 했고 탈당 출당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뭐 본인 뜻 아니냐. 네, 우리가 네. 뭐라 못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절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네. 계엄에 대해 사과하냐고 했더니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지 않고 계엄 때문에 고통받은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그것도 사과로 이해되긴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선대위에서 입장문을 냅니다.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극우 아스팔트 우파와 우리 맞잡아야 된다. 손을 맞잡을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은 의병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아마 정말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확장성을 가져야 되죠. 본인한테 명분도 있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되치기 당하고 완전히 정치적 희생양이 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럼 안 하는 이유가 단순히 대통령 눈치 보기일까? 아니요.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정말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할까요? 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년 만에 온 너무 소중한 기회. 10년도 아니죠. 사실 보수 정당에 입당하고 30년 인생 동안 처음으로 온 기회죠. 그렇죠. 네. 이 기회를 그냥 놓칠까요? 그냥 모래알처럼? 아니요. 앞으로 당권에 있어서 집중할 겁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누구한테 소구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에 자기한테 가장 이득이 될까? 이른바 극우, 아스팔트, 우파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 그렇게 됩니다. 당장 청구서 내민다고
세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른바 이 정강훈 세력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함구하고 있고 오히려 조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자기의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자유통일당의 초대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부인할 수 없고 그거를 기반으로 아마 당권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을 텐데 국민의힘 결과적으로 어렵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과도 애매모호하고 윤석열하고 끊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또 이익이 거기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류 정치인들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예. 이번 대선에서 본인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이기려고 하면은 정말 중도도 잡아야 되고 개혁 보수도 잡아야 되는데 저런 그 내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란으로 인해서 이번 선거는 망쳤다. 그럼 이번 선거는 망쳤지만 우리가 당권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당권을 잡으려면 어떡합니까? 극우 지지층을 그렇죠. 잡아야 된다. 당권을 잡으려면. 그러니까 극우 지금도요. 이게 그 참. 극우 유튜버들은 김문수가 사과했다고 엄청 비판하고 김문수 배신, 국민의힘 배신, 예. 자유통일당으로 가자 막 이런 성토가 넘쳐나고 있어요. 네.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우 지지층을 잡으려고 저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정말 정치인이고 공당이라면 12.3 내란 사태를 처벌하지 않으면요. 또다시 내일의 내란을 또 일어나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랑 저 마찬가지라고 비슷하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비슷하죠. 대한민국이 네. 어디 후딘국처럼 쿠데타나 자주 일어나는 나라 이거 국민들이 원하겠습니까? 저는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 당리당략 때문에 알지만 옳은 길이 뭔지 알지만 끊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리당략했으면 김문수 후보 본인은 이제 못한다 이 말씀인데 자 김용태 초선 최연소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임명이 됩니다. 목요일 날 내일 되는데 본인이 그때 뭔가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할까요? 아니요, 당에서 지금 견제 들어오는 거. 벌써 견제 들어옵니까? 예, 신동욱 그 수석 대변인이 아니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대통령 출당 얘기까지 하고 암시하고 있는데 어떠냐라고 했더니 그냥 청년 정치인이고 여러 다른 의견이 지금 이제 봉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일개 의견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비대위원장 했어요. 될 건데도? 예, 왜냐하면 김용태 최고는 아마 그 자리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청년 정치라면 그리고 당을 생각한다면 내가 내 방식의 정치를 하는 부분이 수용되는 걸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런 조건 아마 안 걸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엇박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후보는 대통령 출당이 웬 말이냐. 탈당 같은 거는 본인의 결단의 영역이다.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출당도 하고 탈당도 하고 우리가 요것저것도 할 거라고 하는 거 일부에서는 투트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선거에 투트랙 전략이 있습니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게 어떻게 투트랙 전략일 수 있습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저는 진짜 이런 정치에 소모되는 본인의 하나의 부품으로서 김용태 이 청년 정치인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 본인이 그걸 몰랐을까? 그냥 그 자리가 좋았던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청년의 정신인가? 좀 대목이 이쯤에서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 누가 뽑아준 거예요? 본인이 의도한 건 뭔지 그리고 친윤에서 이렇게 밀어준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하고 후보 측에서는 그냥 얼굴 마담 트로피 약간 죄송하지 꼭두각시 정도로 생각하나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트로피 와이프, 이런 네. 표현도 있는데 약간 얼굴 마담 바지 사장 정도로 구색 맞추기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워낙 고령이시지 않습니까? 워낙 고령이고 고루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좀 배현진 의원처럼 미스 가락시장 이런 사람 갖다 옆에다 붙였는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사실 그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알고 있다. 알매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웬 떡이냐 하면서 간 거고. 해야 된다 이거. 이제 그래서 또 젊은 정치인에게 바라는 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또 이빠른 소리를 했더니 이제 국민의힘 주류에서 반응이 이런 거예요. 네가 진짜 당 대표인 줄 아나 봐. 그런 반응이라는 그런 거야, 반응인 지금 거죠. 반응이? 아니 구색 맞추기인데 왜 당 대표 행세를 하려고 그러지? 이제 그런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아. 저는 좀 김용태 의원의 그 행태 자체가 매우 퇴행적이다. 나이만 어리고 얼굴만 젊을 뿐이지 하는 짓은 국민의힘 그 친윤 의원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지난 3, 4개월 동안 민주당 지도부였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지도부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비대위원. 비대위원이었어. 그런데 그 비대위원 할 때 그 지도부가 뭐 했습니까? 윤석열 탄핵됐죠. 그러니까요. 뭐 제대로 된 단절도 못했죠. 그다음에 뭐 이번에 후보 교체할 때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은 반대했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하다가 당원들의 반대에서 엎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당연히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기 뭐야 얼굴마담 비대위원장 하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그냥 받고 예.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철저한 기회주의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의원 내일 또 비대위원장 하면서 또 어떤 발언을 또 어떤 일성을 날릴지 한번 보기로 하고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게 왜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까? 또 윤석열도 SNS에 글도 쓰고 뭐 사과도 안 합니다. 네.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발언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지금도 왜 자기 그렇습니까? 잘했다는 거고요. 인식이 그렇겠죠. 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 대통령이었던 걸 네.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이 막장 드라마, 당내에서도 이건 막장 중에 막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 건강함을 확인했더라고요. 민주주의 절차의 건강함. 이거는 제대로 된 인식을 특히 정치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이런 왜곡되고 국민한테 큰 피해를 주는 이런 행태를 하는지 우리가 똑똑히 목도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체제 전쟁 운운하고 있어요. 체제 전쟁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누가 훼손했습니까? 보수 진영이에요. 한미 동맹 누가 파탄냈습니까? 보수 진영이에요.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씨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알리지도 않고 계엄하고 이랬거든요. 미국에서 전화 돌리는데 참모들은 전화 받지도 않았어요. 이게 민낯이고 현실이에요. 이제는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절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무섭다고요? 무섭죠. 국민의힘은? 왜냐하면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과다대표되고 있는 이 우파 세력에 뭔가 누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 정치하는데 최소한 이 우파 아스팔트들이 와서 깽판은 쳐주지 않았으면 해서 가서 눈도장 찍고 인사하고 90도로 굽신된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 평가가 과연 맞을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행태를 보세요. 왜 절연하지 못합니까? 왜 국민을 보고 정치하지 못하고 그러네요. 윤석열 씨 보고 김건희를 보고 정치를 합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윤석열이 구속 취소돼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동작대기도 가고 판교에도 반모로 댕기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선거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행보가 거의 물귀신, 악몽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좀 본인들이 내치면 지지층에서 많이 좀 그런 지도부를 성토하고 후보를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스스로 자진 탈당을 그러니까요.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 김문수 후보 저기 확정되니까 바로 메시지 냈잖아요. 네. 바로 냈습니다. 왜 그런 메시지를 냈냐? 나는 절대 안 나가. 탈당 안 하겠다. 난 절대 안 나가. 나는 물귀신이야. 예. 나는 국민인과 한 몸이야. 그거를 선제적으로 선언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선거를 한번 해보려면 30%라도 득표력을 확보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은 필연적이다 하면서 자진 탈당을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김건희 씨의 그런 검찰 출석, 불출석 그런 사유서를 보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를 보면 나는 절대 내 발로는 안 나가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상당히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에서 보내는 거를 출당이라고 하고 본인 스스로 가는 거를 탈당이라고 했을 때 네.
윤석열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예. 이게 본인이 의사 확인을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인지 서정욱 변호사 얘기도 그때 맞던데요. 뭐 잘 소통한다고는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마 뭐 희생적 결단이 있을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데. 탈당인가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탈당하는 게 전에 당연히 출당 조치하는 게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의 의지를 결연하게 보여줄 필요를 놓치면서 그냥 윤석열 씨의 판단에 기대가지고 아우 다행이다. 그냥 본인이 탈당해 주니까 우리로서는 한시름 나았다. 이게 지금 공당의 태도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좀 비열한 정치 행보를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대선이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네. 어떻게 계엄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 씨랑 절연하지 못합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요. 아직까지 절연도 못하고 윤석열의 눈치를 보는 형국이네요. 서정욱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렇죠.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결정하는 거지. 당에서 결정 못 해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자체가 자생력이 없고 그만큼 극우 지지층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당으로 퇴행적 정당으로 몰락한 그런 사례라고 보죠. 이번에 후보 교체 국면에서도 얼마나 창피했습니까? 네. 옛날에 사실 10수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 그런 정당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막 선거운동 시작하는데 후보가 자기 이름 적힌 잠바도 없어서 색깔도 안 맞는 빨간색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 선거 운동 첫날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게 아닌가. 네. 정말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창피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농담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끊지 못하고 감싸고 도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조사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불출석하겠다라고 그냥 내버렸어요. 안 가겠다. 선거 영향이 있다. 자기가 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글자로 이거예요. 감히 나를. 그렇게 이에요. 보여요. 예. 왜냐하면 또 사유서에 적시를 했다는 내용도 가관입니다. 예.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몸담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아닙니다. 당신의 공천 개입 의혹이에요. 당신과 윤석열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에요. 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보면 그렇죠. 본인이 대선 주자입니까? 대선 주자는 민의가 반영이 되고 주권자의 뜻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후보로까지 가는 절차에서 그래서 사법자재, 수사자재가 요청되는 부분인 거고요. 본인은 지금 대선 후는 왜 합니까? 지금 검찰이 몇 월 달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2월 달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언제 파면됐습니까? 4월 달에 파면이 됐는데 2월 달에는 그럼 자기 남편이 파면돼서 조기 대선일 줄 알고 그럼 안 나간다고 했던 건가요? 그때는 왜 안 나갔나요? 그러니까요. 시간 끌면서 여러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하고 근데 본인은 대선 후보가 아니에요. 본인은 한 번도 공적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빌렸다는 사실도 그것도 위법 소지가 있는데 당당하게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그랬었죠. 3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을 받아도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인식의 끝에 있구나.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 조사만 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정확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네. 피해자로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고소 내용이 뭔지 고발 내용이 뭔지 열람 등사해서 검찰과의 조율하에 그거를 받아보려고 하고 조사에 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면에 이 작성 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습 기소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본인도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바로 기소하라는 소리인가요? 이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까? 네. 이게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는 건 그만큼 위축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건강 얘기를 했다, 뭐 얘기를 하는데 어느 대한민국 피해자가 이런 사유로 조사를 회피합니까? 그러니까 강제 수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 피해자는 당연히 하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유입니다. 누가 이런 식의 특혜를 얻습니까? 검사한테 핸드폰 뺏고 조사 받았었잖아요. 지금 그럴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네, 김조 대변인. 저는 검찰이 예. 그냥 하던 대로 하시지 가서 출장 조사하고 핸드폰 이렇게 제출하고 뭐 하던 대로 조사하지 뭐 선거 때 되니까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연기를 하니까 참 대한민국 검찰도 웃긴다. 왜 안 하던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의 이번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네 글자로 얘기하더라고요. 또 뭐죠? 꼴값 떤다.
그리고 이제 감히 나를 그리고 이제 어떤다. 본인이 내자네요. 예. 본인이 자택에서 아직도 V 제로다 보니까 검찰에 나를 왜 V 제로로 예우하지 않냐, 나를 좀 정치범으로 그렇게 대우해달라, 뭐 그런 선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좀 센터 본능, 내가 그래도 우리 집구석에서는 V 제로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있나 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물론 이제 그 김건희의 어떤 여죄, 범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성역 없는 수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검찰에서 뭔가 조금 국민들과 정치권에 어필하려는 그 뭐라 그러죠? 면피성 수사, 면피성 소환은 저는 좀 합당하지 않다. 검찰이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지금 대통령 선거에 왜 이런 논의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그래요. 그 사람이 뭐 벌써 조사를 하든가. 정치인도 아니고 네. 뭐 여태 놀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왜 선거일에 뭔가 좀 정치인들이 경쟁하는 그 장에서 검찰이 톡 튀어나가고 뛰어든다. 본인들의 존재감을 어필하는지 일종의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조금 우리 대한민국 사법 공무원들, 대법관도 그렇고 고위 검찰도 그렇고 너무 겁이 없어요. 예. 좀 주제를 알고 아하. 정치인들이 경쟁할 때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은 겁이 없는 공직자들 확실하게 좀 단속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겁이 없다는 거는 이게 사실은 이 국민들이 지금 끼어드는 시즌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20밖에 안 남았어요. 예. 굳이 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아마 우리 김주호 대변인 의견인 것 여태 같아요. 그러면 뭐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작에 하든가 이제 와가지고 여태 놀다가 또 안 나온다고 저러잖아요. 또 안 나온다고. 보니까 복장 터지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지호, 장윤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